스피루리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우주인 식량으로도 사용되는 열대지방의 미세 조류인데요. 이은정 과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태평양 미크로네시아. 스피루리나는 수온이 높고 일조량이 많은 열대지방에서 잘 자랍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스피룰리나의 높은 단백질 함량과 풍부한 영양소, 뛰어난 소화 흡수율에 주목. 스피룰리나를 우주식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피루리나는 비슷한 건강식품인 클로렐라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3배가량 높습니다. 세포막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클로렐라는 외부벽, 내부벽 2개가 있는 반면에 스피루리나는 벽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피루리나는 칼슘이 우유의 10배, 철분은 시금치의 50배, 단백질은 달걀의 5배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단백질 중에 필수 아미노산의 조성이 사람 몸의 필수 아미노산 조성하고 비슷해야만 좋습니다. 스피루리나는 사람의 몸이 요구하는 조성 비율하고 상당히 닮아 있어요. 네.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두 분이 이렇게 합해서 잘 사시는 것처럼요. 아주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합해서 만들어진 스피루리나라는 건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 한번 저희 방송에서 한번 예. 잠깐 소개한 적 있었는데. 아마 우주.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올 예. 상세한 내용은 뭐. 예, 지금 이제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우선 잠깐 준비한 화면 먼저 보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첨단 과학의 완성체인 우주선. 그렇다면 저 멀리 우주선을 타고 갈 때 우주 비행사들은 뭘 먹을까요? 이곳에 바로 그 해답이 있었는데요.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식품의 정체는 35억 년 전 지구에 산소를 생산해 공급한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인 스피루리나가 그 주인공. 탁월한 면역 기능으로 당뇨, 간장 질환 등의 치료 효과에 탁월하고 암 예방, 다이어트 보조식품, 항스트레스 작용을 하는 완전 식품이라고 합니다. 원래 사람들이 먹고 있었어요. 열대 지역에서요. 그 아프리카의 또는 멕시코 사람들이 식품으로 먹고 있었는데 1940년 경에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식품으로서의 그 갖춰야 될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비타민, 기타 모든 그 식품이 갖춰야 될 모든 성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스피루리나의 유연성을 분석한 연구 논문은 1200여 편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미래 건강식품으로 인정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미래식품 스피루리나에 대해서 주목해보시죠. 실제로 그 우주 비행사들의 식량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좀 말이 어렵죠. 스피루리나라고 하는 건 그 라틴어로는 그러니까 꼬였다라는 의미에 이렇게 꼬여 있는 욕설 같은 모양인데요. 혹시 이용유 선생님은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지구 나이가 한 40억 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40억 년 전에는 지구상의 생물체가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스피루리나가 대략 한 35억 년 전부터 그러니까 최초의 지구의 생물체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햇볕과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최초의 생물체이기도 하고요. 그 아마 16세기경에는 그 마야인들 같은 경우는 이 스피루리나를 주식으로 이용할 정도로 최초의 식품이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우리가 동물과 식물의 특성, 그리고 우리가 김이나 미역과 같은 해조류의 특성을 다 가진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크기도 이 정도 크기였었나요? 아니요, 이건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한 거고요. 우리가 딱 스피루리나를 해조류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김이나 미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다에서 건져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스피루리나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져 먹기는 어렵지만 한 플랑크톤 같은 그런 정도의 작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두 분이 만약에 이것을 복용하게 되면 어떤 거에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피루리나를 요즘 와서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요. 이 스피루리나 안에는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같이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동물성 식품이라고 하면 뭐 단백질 때문에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동물성 식품 먹을 때 약간 조금 걱정되는 게 어떤 점들이 있으세요? 콜레스테롤. 맞죠?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처럼 혹시 성인병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이 스피루리나 안에는 콜레스테롤이 없는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고기의 성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또 굉장히 다량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김이나 미역 같은 다시마에 들어있는 그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보통 편식을 하거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 못하시는 분들 혹은 고기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채소만 좋아하시는 분들 먹기에는 적절하고요. 또 하나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흡수가 보통 다른 음식보다도 훨씬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그럼 비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 이 스피루리나가 그 외국에서 소개가 됐을 때는요, 비만에 도움이 된다고 소개가 됐었는데, 그렇다고 비만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너무 곤란하고, 일부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밖에 먹지 않고 많이 움직이는데도 살 안 빠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나는 왜 늘 운동하고 있고, 밥은 별로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우리가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도 운동할 때 체지방이 몸 밖으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보통 비타민 B들인데요. 비타민 B는 그 종류가 한 7가지, 8가지 이상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비타민 B의 반은 동물성 식품에 있고 반은 식물성 식품에 있거든요. 근데 보통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세요? 고기는 먹지 않고 한쪽 음식만 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살을 빼는 비타민도 동물의 반, 식물의 반에 있는데 이 스피루리나 같은 경우는 그 살 빠지는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비만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잘 먹고 옛날하고 똑같이 활동을 하는데 자꾸 기운이 없어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뭐 필요하다. 그 원인이 몸에서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근육이 줄어들지 않으면 뱃살도 덜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호르몬들도 잘 생성이 되는데 그 근육을 만드는데 이 스피루리나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식품 하나에 단백질이 60% 이상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단백질이 많아요. 그 대신에 고기에 들어있는 그런 콜레스테롤이 적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하되 몸에 나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먹지 않고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만요법에도 도움이 된다면 역시 운동이 이제 같이 병행이 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럼요. 비만 치료의 첫 시작은 음식량을 조금 줄이는 거고요. 완성은 운동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렸지만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영양소의 문제는 우리가 음식을 사실 골고루 먹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모형을 갖고 와서 두 분과 이홍열 선생님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노화 방지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굉장히 몸에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채소나 과일이 몸에 좋은 이유가 비타민이나 무기질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화려한 색상 때문이거든요. 그 화려한 색소 안에는요, 우리의 몸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노화되는 원인이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노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노화가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노화의 원인이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불하는 비용인데요. 내가 밥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늘 분비가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 활성산소를 내 몸에서 없애줄 수 있는 효소도 우리는 태어날 때 같이 타고나요. 타고 나서 보통 한 40 정도 때까지는 이 활성산소가 전혀 우리 몸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0이 지나면서부터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몸의 항산화 효소라고 합니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효소를요. 이 항산화 효소가 줄어들므로 해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 곳곳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피부를 공격하면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고요. 눈을 공격하면 백내장이 오고 또 간을 공격하면 간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몸에 생기는 암이나
피부의 노화, 몸 여러 가지 노화를 이 활성산소가 관여를 하는데요. 야채나 채소 안에 들어있는 보통 뭐 비타민 C, E가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해서 활성산소를 잡아준다고 하는데 이 스피루리나는 색상이 아주 푸른빛이거든요. 이 스피루리나 안에 들어있는 피코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피코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그 활성산소를 굉장히 강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화에 도움이 된다.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스피루리나가 살 수 있는 곳은 이 해남도나 아니면 굉장히 더운 열대나 아열대 지방의 호수입니다. 한 40도 정도 이상의 고온 그리고 강알칼리성이 있는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요. 40도 이상의 고온이요? 40도 이상의 고온에서 자라기 때문에 보통 일반 온대 지방에서는 어렵습니다. 네. 중국에서 유일하게 사스가 피해간 무공의 섬 해남도. 바로 이곳에서 열대지방의 청정 지역에서만 자란다는 스피루리나를 만날 수 있었다. 네, 저희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 물이 이렇게 아주 맑지가 않네요. 여기가 이렇게 네. 스피루리나 농장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스피루리나는 열대나 아열대 지방의 청정 호수에서만 생기는데요. 네. 하지만 그 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해남도에서는 농장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깨끗한 스피루리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 우유, 두부, 홍당무인데. 하고 시금치인데요. 시금치 맞습니까? 예. 네. 이용열 씨나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식물성 식품처럼 생겼는데 도대체 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자꾸 의문을 가지셨어요. 저희가 눈으로 어느 정도의 단백질 양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 지금 비카 안에 50g 정도의 스피루리나가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60%가 단백질이니까 한 3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려면 여기 우유 보시면요. 우유를 한 5컵 정도 드셔야 되고요. 두부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2 정도 드셔야지 그 정도의 단백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만큼, 요 정도의 양, 예. 요 정도의 양의 이만큼의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다는 단백질의 건가요? 입장에서 그렇게 단백질만? 단백질 입장에서. 네. 그리고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이 당근이 한 10배 정도, 시금치 한 50배 정도 들어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양으로 봐서 적으니까 예. 이런 거만 섭취해도 물론 균형이 안 맞지만 예. 이거를 복용하면 굉장히 좋겠네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다른 음식 먹지 않고 스피루리나만 먹으면 되지 않겠냐 예.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이 스피루리나가 아무리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부 안에는 두부 나름대로 몸에 좋은 아이소플라본,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이 있고 또 우유 안에는 면역 기능을 높이는 락토페린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원칙은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고 편식을 하시거나 또 음식의 형태로 많이 먹기 힘든 경우에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요즘은 그 기아가 많은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프리카라든지 혹은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뭐 우주, 앞으로는 우주 여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비상식량으로 좋은 대체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식물성 성질과 동물성 성질이 동시에 들어있는 신비의 식품 스피루리나. 그 조화로운 모습을 닮은 김병기, 장병화 부부와 함께하는 스피루리나 농장 체험. 더없이 맑고 깨끗한 장소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